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죠. 코스피 지수는 1.9% 가까이 하락을 하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 강등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증시가 약간의 변동성은 있긴 있었습니다. 환율도 좀 오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불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동향 한번 파악해드리고, 왜냐하면 저 2차 전지 이제 테마주들이 더 이상 못 가야지만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어제 저녁 방송 그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이제 초전도체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다. 그런 말씀 어제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2배 이상 테마주들이 더 많이 움직였고, 이쪽에서 상한가가 한 7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의 상한가 다 합하면 10개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7개가 뭐야? 8개 이상이니까 아무튼 거의 대부분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상한가도 꽤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쪽 테마주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네, 더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더 갈 수도 있고 또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죠. 그 21선을 깨지는 않았고 최근에 떠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이 상승 추세를 지금 훼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여기는 오늘 3% 넘게 빠지긴 했지만 똑같죠. 21선을 깨지 않았고 그냥 이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는 건 이제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쪽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볼까요? 그 미국 증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전날 미국 증시는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잘 끝났는데, 자 보시죠. 다우지수는 플러스 0.2% 상승 마감을 잘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국채 금리, 2년물 국채 금리도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고, 어제 달러요. 네, 달러 인덱스도 좀 확인을 해보면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0.4% 정도 조금 올라왔죠.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금값이거든요.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아침에 좀 그 하락 출발하겠죠. 왜냐하면은 시용 등급 강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전날 미리 만약에 큰 세력들이 알았다면 금 가격이 움직였을 수도 있거든요. 금이 금을 좀 보자고요. 잠깐만. 네. 금 가격이 어제 1.5%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주요 이슈는 이거예요. 자,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인데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그냥 아우 시끄럽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자, 잠깐만요. 뭐 제목은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죠. 자, 2011년 악몽 반복되나 미국 최고 신용등급 박탈.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 하나인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가 3개죠.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한 단계 낮아진 건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은 2011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S&P 푸어스 거기에서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고, 근데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한 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2011년에 한 거는 여기가 아니고 S&P에서 여기에서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고
그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한 건 29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신용등급 이제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요 저기 뭐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뉴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 뉴스가 나왔냐면 아침 9시 주시장 열리기 전에 속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뭐 놀랬죠. 그죠? 네. 이 신용등급 강등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아주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속보를 보고서 제가 계속 뭘 쳐다보고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나스닥 선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어땠느냐? 괜찮았어요. 괜찮았다.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선물이 크게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 당장 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앞으로 이제 2-3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돼요. 무조건 뭐 절대 하락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적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와서 전세계 증시가 지금 출렁이긴 했겠죠. 자, 이랬는데 2011년에 자꾸 비교를 해요. 2011년에 비교를 하는데 요번에 이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뭐 이거예요. 그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 일반 정부 부채의 높은 증가세, 거버넌스의 약화.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국가 운영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국가 운영.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들어와서 지금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재정 악화도 앞으로 더 심화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지금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 건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거버넌스 악화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연말에 보면은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뭐 치고받고 뭐 이거 넣고 빼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법정 시한을 넘겨서 통과돼가지고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5월달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고 막 그래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좀 피곤했거든요, 사실. 네. 빨리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뭐 별로 이렇게 뭐 큰 뭐예요 그 쟁점이 바뀐 것도 아닌데 질질 끌면서 했단 말이죠. 그때 피치나 이런 데서 경고를 하긴 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 낮출 수 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한도 협상은 통과를 했죠. 올해 5월 말에 했나요? 6월 초에 했었나요? 그때 통과가 됐어요. 이미 통과가 됐는데 시간 지나서 당신들 앞으로 또 이럴 거니까 아예 요 기회에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켜버리겠다. 대놓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대놓고. 네네. 그래서 이게 2011년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뭐냐면 2011년도에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훅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미국을. 그때도 최고의 신용등급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급락시켜. 그래서 증시가 급락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사전에 이제 23년이죠. 지금은 사전에 경고를 했어요. 내릴 수 있다고. 신용등급 내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내린 거예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1년도랑 똑같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2011년이랑 똑같아서 큰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그때 그 폭락을 겪은 사람이 이겨낸 거는 둘째치고 그 폭락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번 겪어보고 한두 번, 두세 번 겪어본 사람은 그때 되게 힘들긴 했는데 시간 전화가 지나 보니까 다 회복되던데요. 뭐. 오히려 매수기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2011년 폭락이랑 똑같을 겁니다. 오두방정을 떨어요. 저는 2011년에 있었던 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그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리딩했어요. 그때 전문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병원에서 혼자서 VIP 병실 하나 얻어가지고 다리 부러졌는데 무슨 VIP 병실까지 갑니까? 근데 아무튼 좀 심하게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진 게 아니라 거의 부서졌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이제 혼자서 방송해야 되니까 노트북 갖다 놓고 방송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죠. 그 당시 이제 다우지수를 보면 여기에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살짝 떨어지고 있었어요. 살짝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7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때는 악고점을 뚫고요.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다가 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S&P 거기에서 그 갑자기 시용 등급을 강등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폭락을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요 지점에서 한 거, 요 지점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죠? 파산.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2008년도에 폭락이 나왔거든요. 잘 보시라니까. 네. 앞에서 이때 화랑장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 펀드 있죠, 펀드. 펀드 들면요, 1년 수익률이 막 50%, 60% 그랬어요. 펀드가. 그때는 주식을 해도 좋은데 펀드에도 괜찮았다니까 그때. 그 정도로 그때 수익률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이제 그때 부동산 그때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하락을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거를 다 메꿨죠. 그럼 뭐가 와요? 조정이 오죠.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작년에 조정을 크게 받은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의 비슷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강한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하락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딱 뭐가 나온 거예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때 딱 나왔습니다. 그때 이래서 폭락을 했는데 이때 그 발표하고 나서 뭐 15%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죠. 그때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처음엔 살짝 마이너스 2%, 근데 이틀 뒤에 마이너스 4%, 하루 쉬고 그 다음 이틀 뒤에 마이너스 5%.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쭉 하면서. 거래가 솟구치면서 떨어지죠. 전 세계 증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뭐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였어요. 그때 코스닥 지수 있죠? 이거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호들갑 떤다니까. 겪어본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요 이래요. 그때 주식 못 산 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요. 아이고. 보이시죠? 이때 제 다리 부러졌다니까. 8월 4일 괜찮죠 때까지는. 근데 8월 5일날 금요일이었는데 마이너스 7%까지 빠지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마이너스 10%까지 갔고요. 장중에 셋째 날은 마이너스 12%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하한가가 마이너스 15%까지였거든요. 하한가 3방씩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등도 무지하게 세게 나왔죠. 그래가지고만 난리를 치겼어요. 그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신용등급 강등당했으니까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이나 이런 데 망한다고 아주 호들갑을 엄청나게 떨었어요. 그 이후로도 한참을 망했을까요? 미국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미국은 끝났다. 중국이 전 세계 강국으로 부상할 거다. 다 헛소리였죠. 헛소리가 아니라 그건 솔직히 개소리였어요. 그때 하도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길 거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오죽하면 개소리였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진짜 그렇게 되나보다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난리를 지겼거든요. 전 세계 증시 폭락시키고 유럽 증시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우지수가 여기서 폭락했죠. 폭락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바로 신고가 났어요. 망하긴 뭘 망해요. 8월이면 한여름이죠. 딱 한겨울 되니까 어때요? 은근슬쩍 기어 올라가요 다시. 신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재정위기 뭐 망한다고 또 난리치기면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했던 거를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한 거예요. 남유럽 재정위기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살짝 고르고 또 신고가, 6개월 뒤에 또 신고가, 항상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이거를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막 호들갑을 떠는데, 이걸 겪어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다. 그때 내가 주식을 더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때는요, 자, 어때요? 앞에서 큰 위기가 와가지고 여기서 유동성이 되게 많이 풀렸겠죠. 여기 실제로 경제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거의 안 쉬고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받아요? 당연히 조정을 받죠. 그 타이밍에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와서 원래 몇 달 동안 조정받아야 되는 거 딱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후려친 다음에 바로 올라온 거예요. 끝. 근데 이 당시 이렇게 크게 급락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 그때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근데 지금은 그때는 뭐가 다르냐? 그때는요, 충분히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그랬죠. 근데 지금 뭐예요? 조정을 받을 나스닥 지수나 다우지수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살짝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금리 인상 때문에 생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랑은 위치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처럼 뭐 몇 달씩 빠진다?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흐름이 바뀌게 되면은 꼭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막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금값이 요동을 쳤겠죠? 보세요. 언제 그랬다고요? 2011년 8월 달에 딱 신용등급 강등하니까 거기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면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죠. 달러의 가치가 이론적으로요. 이렇게 보여지나? 요 부분인데 잘 보세요. 2011년 8월 달에 어떻게 됐다고요? 신용등급 강등. 근데 달러가 그때 조금 떨어져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네.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올라갔냐면 금. 2011년 8월 달이 여기입니다. 이따가 이제 이 당시에가 금값이 보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2000년 초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마지막 꼭지가 어디였냐? 여기였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기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기 전에 2011년 8월 초 금값인데요. 이때 잘 보시면 어때요? 이미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2004년부터 보이는데 많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금반지, 왜 돌잔치 초대받으면 금반지 사갔잖아요 옛날에. 이때부터는 금반지가 너무 비싸서 그냥 돈으로 내는 이제 문화가 생겼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7월 말이 여기입니다. 자, 저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하기 일보 직전, 기술적으로 딱 강등당하니까 어때요? 금값이 확 튑니다. 그래서 1915달러까지 가죠. 여기 이제 1온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금값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여기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뉴스를 보고 금을 샀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했잖아요. 그럼 미국의 그 달러에는 이제 신용이 훼손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처럼 금값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잘 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금값이 어제 기준으로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 2, 3일 아니면 일주일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금값을 잘 보세요. 다우지수, 나스닥도 중요한데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용등 강등당했다고 하니까 아시아 증시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거의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마감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중국은 마이너스 0.8%.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뭐 인도도 마이너스 0.34에서 아니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을 볼게요. 독일. 유럽이 중요한데 독일은 마이너스 0.7%. 하락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마이너스 0.4%. 유로스톡스 50 마이너스 0.6. 그러면 이거는 2011년도에 비하면요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에요. 그때는 마이너스 2, 3%씩 폭락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열리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아, 오늘은 주식시장이 안 열렸으면 좋겠다. 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랬다니까요. 오늘은 제발 주식시장이 안 열렸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시작하자마자 종목들이 막 하한가 갔다니까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거 겪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지금 사람들 겁주는 거라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 다른 게 이거예요. 유럽 증시가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 피치에서 미리 경고했거든요. 5월달인가 4월달인가 5월달 미리 경고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몇 퍼센트냐면 마이너스 0.7%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걸로 보셔도 돼요. 차트를 띄워드릴까요? 네, 요겁니다. 미국의 나스닥 선물, 미니 선물. 아까 쭉 빠지다가 다시 쭉 감아 올려요. 현재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 정도. 그러면은 아까 2011년에 비하면은 굉장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 3일 지켜보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2011년도에는 갑자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리 경고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서 12년 전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제 제 견해는 지켜보세요, 그냥. 12년 전하고는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동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2차전지가 지금 2차전지를 계속 요즘에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테마주들이 못 가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걸 사라, 이게 좋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우두머리인 에코프로 뭐 하고 있죠? 계속 여기다 선거드리고 있죠? 여기다가 이게 뭔 넘어서죠? 이게 지난주 수요일날 시초가예요. 에코프로 BM 못 올리고 떨어지죠? 금양도 여기에서 확 못 제끼고 자, 밑으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9%. 오늘 그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이라기보다 2차전지 관련주들 하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스코 엠텍, 자, 여기에서 밀려서 떨어지죠? 오케이, 좋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약간 다른데 여기도 사실 뭐 크게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애매하게 해놨어요. 뭐 포스코 DX 마이너스 5%, 포스코 홀딩스도 마이너스 5%. 자, 못 제끼죠? 그리고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더 작은 중소형 2차전지 관련주들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있으면 불쌍할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하락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금양하고 여기 에코프로 있죠. 이거. 포스코는 이제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우리나라의 한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니까 대표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기에서 뭐 큰 하락이 나온다 이런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거보다는 금양 같은 걸 잘 보시면 여기는 뭐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금양이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보세요. 기업 분석은 따로 꼼꼼하게 또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금양은 신용이 0.2%밖에 안 걸려 있어요. 정확히 0.26%.
이 얘기가 뭐냐면 보통 일반 주식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는 로봇 대장주잖아요. 신용이 2.5%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볼까? 오늘 저기 서남이라고 요거 지금 상한가가 가잖아요. 아, 얘는 빼자. 뭐 셀바스 AI 이런 거, 네. AI 대장주였잖아요. 신용을 보시면 4%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는 걸려 있어요. 신용이. 네. 근데 이 금양은 신용이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신용이 적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신용이 1%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정말 뭐 우량 주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품절 주거나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신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신용이 1% 미만이다. 그건 뭐냐면 회사가 너무 그래서 신용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 안 해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시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낮은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지. 자본금 290억짜리 회사가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이거는 나중에 거품이 다른 거에 비해서 확 빠질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진단키트, 코로나 때 진단키트 테마주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 또 뭘 보시냐면 초전도체 관련주를 보자고요.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초전도체. 네. 어제 얘기했던 게 뭐 덕성, 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건데 오늘 상한가 또 갔어요. 네. 서남 이게 우등거리급인데 이건 뭐 신났고요. 이것도 상한가 2개 나왔죠. 네. 자, 이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씨 내 종목은 투매 나와서 가지도 않는데 이런 거 왜 보여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희망을 가지시라고 보여드리는 희망을.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어디서 급등 나오는 거냐면 이 2차전지 이놈의 새끼들처럼 금양 보세요. 이 버릇없는 놈. 이건 진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한 번 갖고 2번 갔잖아요. 그러면 그만 가야지. 작작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허파를 다 디벼놓고 다른 종목들 투매까지 나오게 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갔죠. 이건 아닌 거죠.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어디에서 급등이 나오냐면 낙폭과대주들을 여기서 튀어나와야지. 매집이고 뭐고 그냥 나르는 거예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 테마는요 신생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신생 테마.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낙폭과대주에서 나와요. 바닥에 있는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네. 바닥이잖아요. 파워로직스 예 투에 나오다가 말고 그냥 감아서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또 맞은 거죠. 제가 로또를 당첨돼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로또 맞은 기분일 것 같아요. 투에 나와서 정신 없다가 갑자기 초전도체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하는 바람에 생긴 신생테마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왜 보여드린다고요? 올라오니까 좀만 참으라는 거예요. 모비스 보세요. 계속 죽어나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3,000원에서 물린 사람 40% 손실 났거든요. 40% 정도 손실 나면 사람이 어디로 가요? 한강 가요. 한강.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근데 이틀 만에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것도 상한가고. 손절한 사람들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게 지금 한 20개, 30개가 넘어요. 원익 PN이 투매 나오다가 날아가잖아요. 악고점이고 뭐고 매물대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냥. 막힌 변기, 막힌 하수구 12시 그냥 뻥 뚫어버렸어요. 비추르테크 매물대고 뭐고 없어요. 근데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 낙폭에 따른 반등이 세게 나오죠. 대창 상한가 아닙니다만 서왕 상한가 치면서 강력한 매물대인데 무시하고 상한가 갑니다. 근데 어디에서 올라와요? 심하게 급락하다 올라오죠. 서원은 참고로 이낙연씨
수혜주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구 산업 여기가 그때 그 우리 방에서 공략해서 수익 냈던 건데 구리 2차전지 수혜주. 고려제가 평상시에 거래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투매 나오다가 그냥 감아 올려버렸어요. 상한가 갖고 LS 전선아시아 이거 저기 포스코 그룹주 따라하다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포스코 그룹주 따라한 게 LS 그룹주잖아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초전도체 전선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이게 제가 그쪽 공학 박사가 아니어서 제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이제 전기 쪽이니까 전기 쪽으로 이제 에너지 쪽으로 뭐 그거를 잘 활용하면 아주 무궁무진하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핵 관련주도 핵융합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주들도 움직였다니까요. 저는 진짜 제가 공학 박사가 아니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여기 전문가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응용을 하면은 무궁무진하대요. 이게 갑자기 2차전지 포스코 그룹 쪽 흉내내다가 급등했죠. LS 전선 아시아가 상한가 가니까 LS 네트워크스가 형 그러면서 같이 가요. 원래 이게 형이었는데 바뀌었죠. 인지 컨트롤스 낙폭과대로 막 힘들어하다가 쑥 매물대고 뭐가 없죠. 그냥 올라와 버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보세요. 이거 손절하신 분들 지금 속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좀만 참지.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겠지만 항상 버틴 분들한테는 선물을 준다니까요. 상보 막 나가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왔잖아요. 한양 ENG 투매 나오다가 감아버리잖아요. 그냥 52주 신고가. 아모텍 그냥 이거는 뭐 그죠? 부도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근데 오늘 대량 거래 터져서 올라왔어요. 손절하는 것보다 참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전 테마주 한전산업. 저번에 한번 상한가 한번 나오고 쭉 떨어졌었는데 다시 감아 올렸죠. 이것도 이제 전도체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투매 나와서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아가지고요. 고점 대비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에요. 거의가 아니고 반토막 났다가 오늘 급등 브레이크 잡아줬죠. 오늘 다원시스 녹아내리다가 급등 구빌신동 녹아내리다가 급등 옵티시스도 이거 녹아내리다가 급등 뭐예요? 다 똑같아요. 초전도체 그리고 KCS 이미 여기서 바닥을 잡았었는데 추가 투매가 나와서 하락하다가 오늘 튀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들이 이걸 자꾸 활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원전 테마주도 얘기해 드릴까요? 원전 테마주 중에서 오늘 감아 올린 게 뭐가 있냐면 뭐 보성 파워텍 이런 거 아까 한전 산업이 갔으니까 당연히 한전 기술도 올라왔겠죠. 자, 한전 기술을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한전 기술이 보세요. 최근에 저기 2차 전지 때문에 여기도 투매 나왔죠. 근데 어때요? 다 회복시켜놨잖아요. G2 파워 떨어졌다가 지금 감아 올리고 있죠. 이쪽이 아직 확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거 핑계로 좀 올라올 것 같아요. 한신기계도 무너져 내렸다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보성 파워텍이 좀 더 갔죠. 그냥 뭐라도 있으면 붙잡고 올라오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서정기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제 그 얘기했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핵융합 수혜주 대형주도 오늘 꿈틀거리더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아마 더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이게 신생 테마주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2차전지 쪽 소형주들은 거의 못 가요. 2차전지도 이제 뭐 4차 산업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저게 정말로 정말 실현 가능한 거다라고 이게 얘기가 더 나오기 시작하면 이 관련 테마주들이 더 크게 형성될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생 테마인데 세력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테마예요. 그러면 한번 물량을 감아지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뭐 그냥 후딱해서 갈 수도 있지만 세력이 이거 한번 크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집을 한번 더 세련되게 해가지고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요. 이거 뭐지? 초전도체 관련주다라고 하면 본인 뭐 수익 나시면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면서 잘라내는 게 맞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매집의 기회를 주면 그때는 짐 싸가지고 짐 싸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신생 테마가 처음에 나오면 제가 저녁 방송 때 얘기를 잘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보 어제는 왜 얘기했냐면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돈 중에서 저쪽 일부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신문 기사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마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슈가 형성되니까. 그래서 조정용 게 아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2011년도 시용등급 강등 나갈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다 떨어졌어요. 잘 가던 종목도 상한가 가던 것도 미국이 시용등급 강등 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내려갔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애니능률, 그때 이름은 그냥 능률교육이었는데 그때 이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에요. 8월 4일이 여기 고점이죠. 2011년 8월인데 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2,700원이네요. 랄라랄라랄라 막 이러면서 이때는 종목을 들고 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3개월, 6개월씩 들고 가면은 수익이 100%, 200%, 막 500%씩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종목을 몇 달씩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나는 거 다 사라지죠. 요즘엔 진짜 속된 말로 진짜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좀 들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났어요. 요즘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안 올라오죠. 지금 옛날 스타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 간 거예요? 대충 한 3배 갔어요. 3배. 막 거래가 터지면서 막 계속 가고 있었어요. 거래가 음봉에서 터진 게 아니라 양봉에서 상한가를 치면서 막 계속 가고 있었어요. 신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미국이 시용등급을 강등당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냐면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였거든요. 오바마가 그랬어요. S&P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고. 진짜 그랬다니까 그때. 미국 정부에서 가만 안 둔다고. 조사하겠다고. 실제로 조사했어요 그때. 뚜껑 열려가지고. 그래서 잘 가던 이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이날도 10%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12%. 여기 양봉이 이긴 것 같지만 양봉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2%까지 갔다 옵니다. 그 다음날 6% 상승 출발했지만 하한가 찍고요.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한가에서 끝납니다. 뭐겠어요?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그냥 멀쩡한 것도 다 분질러 놨어요. 물론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아주 그때 지옥이었어요. 지옥, 생지옥.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오주, 뭐 진양제약 이런 거 있죠. 이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이때 이게 바닥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냐면 대선주였어요. 대선주. 이게 그때 어르신들 그 복지, 노인복지 수혜주였는데 발기부전 웃지 마세요. 그때 그런 게 갔었어요. 발기부전. 지금도 그게 왜 노인복지인지 모르겠지만 발기부전 그 수혜주 그래가지고 이게 갔었다니까. 점상한가 동반한 상한가 2개 그리고 살짝 누르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게 매집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때 더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눌러놓고 또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시 가려고 이제 거래를 딱 늘죠.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해가지고 그냥 끌려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8%. 8월 4일이죠. 그냥 이제 거의 뭐 뇌진탕이에요. 뇌진탕. 예? 그냥 보내버렸다니까 그냥. 이때는요 하루에 보유목이 한 5% 이상 떨어지죠. 개미들 되게 힘들어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갖고는 눈 하나 꼼짝 안 하시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니까. 그때 그래서 몇 달을 괴롭히다가 3개월, 6개월 괴롭히다가 나중에 뽑았어요. 다시 원래대로. 이슈는 똑같아요. 그때 그 발기부전 치료제 뭐 그런 걸로 봤어요.
원래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신용등급 강등, 그래서 전세계 패닉, 그래가지고 6개월에다 다시 간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뭐예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이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요. 응? 올해 상한가 잘 나오는구만.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잘 나가던 테마주도 다 폭락했습니다. 진짜 뇌진탕 걸릴 정도로. 근데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응? 그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분간 제 저녁 방송 꼬박 저기 들으세요. 왜냐면 오늘까지의 시황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상황이 좀 바뀌거나 그런 게 있으면 또 잡아드릴 테니까 네. 당분간은 잘 들어보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어디에 눈을 떼면 안 되느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랑 관련해서 난 관심이 좀 있다, 이쪽이 자꾸 신경 쓰인다 그러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를 보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 환율이랑 어디를 보셔야 돼요? 네, 금 가격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에 관심이 있다. 네. 요 기회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종목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대형주 좋아하시면 대형주 좋아요 지금.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지금은 부패예요, 부패. 왜? 뭐 저기 2차전지 걔네들 때문에 다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부패라니까. 널렸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부패 가서 뭐 누가 뭐 갖다 줍니까?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땡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양만큼 마음껏 드시잖아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면서. 네. 지금은 주식시장은 부패입니다. 부패. 근데 이 부패를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골똘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2011년도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저 인간은 괜찮다고 하는데 안 괜찮은 거 아니야? 계속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뇌가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먹는 부패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부패. 그러면 그분의 계좌도 썩어 문드러지겠죠. 네. 부패한다니까요. 부패한 거는 버려야죠. 나쁜 생각을 경계하세요. 나쁜 생각을. 네. 나쁜 생각을 경계하시고 좋은 자리에서 주식들을 많이 있으니까 대웅주건 뭐 중소형주건 성장주건 가치주건 테마주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하세요. 왜? 싼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거 믿고 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불안해하지들 마시고 오늘 수요일 밤인데 굉장히 덥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뭐 하시는지 보고 얘기 드릴게요. 네. 김 실장님이 테마주 설명 되게 잘 해주시죠, 그죠? 네. 보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 빠뜨리신 것 같다. 2차 전지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 하락하면서 수급이 교체되는 다른 주도 테마주들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쪽 가서 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이쪽에 그리고 무소TV 쪽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싹 바꿨거든요. 이번에 빠르고 편한 걸로 바꿨으니까 무소TV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셔도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폰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다 돼요. 네. 다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도 편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